자, 이번 시간에는 가을에 태어나신 분 중에 양력 9월 8일경부터 양력 10월 7일경에 유구월이라고 해요. 자, 유구월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태어난 달과 2021년의 하반기 운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유구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난 달에 다규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태어난 달은 자기 업무, 밥벌이, 직장을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업무 환경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어난 달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 유구월의 에너지와 2021년의 하반기의 에너지와의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사계절의 중심축의 시간을 담당하는 4개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닭의 달에 태어나신 분들, 그 다음에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 오화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중심축을 이루는 달이란 말이에요. 이 중심축을 이루는 달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자기의 성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유구월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차별화한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있느냐. 이 완성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숫자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그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 완성품이냐, 그것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 유구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찾아내고 유통시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구월에 태어나지 않고 태어난 해에 닭띠거나 태어난 날에 있거나 태어난 시에 있거나 이 유자가 있다면 이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것도 좀 확대 해석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월이면은 뭐 이런 자격증이나 신뢰, 규칙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는 것은 다양성과 적응성,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능력, 그 다음에 반응성, 그 다음에 유연한 대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묘월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겠죠. 오화월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빨리 전달시키고 빨리 유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어난 달이 유구월이라면 그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번 고정화가 되면은 잘 바뀌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유구월의 특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시절에 훈련하고 연마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삶의 어떠한 규모가 결정이 되면은 잘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운에서 유구월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가 지금 태어난 달만 보는 거니까 확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우선 유구월의 특성이 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로나 직업이 결정이 되면 잘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우운에서 또는 대운에서 어떤 큰 흐름을 탈 때는 또 한번 바뀌는데, 그것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역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찾아내는 쪽으로 에너지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구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완성품을 유통을 시킨다든가 특별한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 좋겠죠. 유구월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가가치, 그 다음에 완성품, 여기 한번 보세요. 차단하는 힘 때문에 차별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차단할 경우에는 자기 고집이나 독단성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좀 뒤처진다든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거에만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유구월 자체만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허점은 있어요. 다른 에너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유구월에 조심해야 되는 점이 이렇다는 거죠. 이 숙성이 제대로 된다면 진정한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구월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이라는 것이 이제 차별성과 가치 상승을 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좋은 점의 측면에서 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금이라는 것 자체는
차별성과 가치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고가구, 옛날 가구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옛날 가구인데 이 유구몰에 태어나신 분이 그 가치를 상승을 시켰다면은 그 옛날 가구가 아주 비싼 값어치 역할을 하겠죠. 과일도 숙성을 시켜서 물류 창고에서 숙성을 시킨다면 그 출하 날짜를 잘 조정한다면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제 주식이라든가 환율 정책이나 이런 분야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유구모를 한마디로 정한다면 차별성과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장점만 보이잖아요. 에너지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차단을 통한 차별성에서 그 자기 고집과 독단성에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숙성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이 숙성을 잘못시키면 이제 변질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찾아 헤매면서 여러 가지 일을 오랜 세월을 또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비중을 너무 높게 두면은 일을 여러 가지를 반복하게 되는 그 세월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헤매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단점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겠죠. 제약이라든가 자본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자격증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빨리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거, 제품을 어떻게 유통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가 몇 배로 상승하잖아요. 이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재활용 분야, 그 부가가치를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는 분야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능력자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가치 상승에 대한 이 능력이 그 숙성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자꾸 여러 가지 제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직업이 몇 번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한 가지 직업만 꾸준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유구머리라고 하더라도 이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직업이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금이라고 해서 똑같다고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유구몰에 태어나신 분들이 2021년에 하반기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 우선적으로는 하반기 운을 보기 전에 2021년 전체의 운과 유구몰에 태어나신 분의 그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유구몰에 태어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신축년에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지, 유금이 축토 소띠해를 만나면 묘고지의 해란 말이에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드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50대 이후라면은 이제 몸을 다시 만드는 시간이 되겠죠. 뭐 수술을 한다든가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이라면은 자기 기술을 다시 습득한다든가 시대에 맞게 다시 변경한다든가 배운다든가 다시 고친다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민년에 2022년 호랑이띠에 유구몰에 태어나신 분들이 어떤 다른 방향성으로 그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2021년은 유구몰에 태어나신 분들은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구몰에 태어나신 분들이 2021년 8월, 9월, 10월 하반기에 그 에너지 관계를 보시면은 원숭이 달은 방합을 이루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달과 같은 유구몰은 방합과 삼합을 이루겠죠. 그 다음에 수월은 방합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이제 입동부터 겨울이 들어가는 거죠. 해월은 금수상생이 되고, 자월이 되면은 상생하면서도 조율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 되면은 삼합이면서도 묘고지에 들어가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유구월에 태어나신 분이 가을 절기가 되면은 방합을 이룬다. 자, 방합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자기 세력이 강해지고 자기가 아이템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종목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도 굳건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단점이 발생하죠. 전체의 방향성, 조직이나 회사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전체의 방향성에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또 더 크게 보면은 2021년 세상의 흐름에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희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단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자기를 둘러싼 큰 에너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에너지가 아무리 방합을 이룬다 하더라도 사회의 흐름에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독단적인 방향을 선택할 경우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1월이 되면은 이제 겨울 절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부터는 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월에는 파와 조율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주변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심하라는 뜻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제품의 향방도 약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세상의 흐름이나 세력의 흐름에 자기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태어난 달의 에너지가 기준점이 돼 자월에는 한 번쯤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축월이 되면은, 축월은 이제 2022년 1월 달이 축월이에요. 이때가 되면은 삼합의 에너지이면서 동시에 이제 묘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묘고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터전, 주변을 챙겨야 될 일이 생기는 거고, 첫 번째로는 가족, 부모님,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계획했던 것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목표했던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된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것을 이제 묘고지라고 보세요. 묘고지가 종착점이란 뜻이 아니라 휴식과 충전이라고 했죠. 휴식과 충전을 통해서 몸을 만들고 계획을 다듬어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